안녕하십니까? 프리모모TV입니다. 오늘은 조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논하고자 하는 조국은 조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개인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쭉 살아온 나라, 나의 국적이 속해 있는 나라를 뜻하는 조국입니다. 여러분은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만약 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당한 그런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대개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정의롭다고 평가하고 그들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롭다는 것은 무엇이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중국에서 나서 자란 저는 20대 중반까지도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 이유가 따로 없이 그저 무조건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중국은 일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조국이 곧 중국 공산당이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곧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쳐야 한다는 그런 당연한 명제에 왜?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20대 중반에 우연히 알게 된 한 재미교포분이 저한테 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가 하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가 어디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건데요.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그 질문이 그 후에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8, 90년대에 학교 교육을 받을 당시에는 공산주의 사상교육, 조국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강조하는 교육 내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음악 시간에 배우는 노래에는 후렴 부분에 아 조국이여, 어머니 조국이여 이런 류의 가사가 많았고 문학 작품 특히 시에는 조국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노래하는 내용이 스며들어 있었죠. 그런 사상에서 한치도 벗어나면 안 되는 줄 알고 조국을 위해 헌신하자, 사회를 위해 헌신하자 하는 전체주의 사상을 교육받은 겁니다. 역사에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인물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가장 가까이 일제강점기를 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자기 자리에서 불편한 현실을 견디면서 일상을 살았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어떤 정치 세력의 지배를 받든 일단 목숨을 부지하고 생존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삶이기도 합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저항 대신 일제의 지배를 받아들이면서 3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 후대들이 보기에는 뼈아픈 역사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풀려진 독립운동 역사를 모두 진실로 받아들이면서 정신승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만주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독립운동가들의 후예라고 하는 과장된 인식마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사람들은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독립운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을까요? 이 궁금증에 대한 해답과 조국이 왜 소중한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보니 자연권이라는 개념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자연권은 국가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다시 말해 인간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천부인권이라고도 하죠. 개인의 자유, 재산, 생명, 건강 이런 것들이 자연권입니다. 개인의 자유, 재산, 생명, 건강 이런 것들을 개인의 힘으로 잘 지켜내면 좋겠지만 인간 세상의 자연 상태는 결코 안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항상 존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 생명 안전 그리고 자유로운 활동을 지켜줄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기대이고 또 정부가 세금을 징수하면서 구성원들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 질서를 확립하고 분쟁 해결과 국방의 과제를 감당해야 하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구성원들의 생명 안전, 재산, 자유로운 활동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정부가 또는 권력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사사로이 사용하면 부패한 권력이 될 것이고 그런 권력은 구성원들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하는 요소가 됩니다. 어떤 권력 집단이 한 사회를 지배하면서 구성원들의 생명안전, 재산, 자유로운 생활을 보호해 줄 수 있다면 구성원들은 그런 권력 집단의 지배에 순응하고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권력 집단이 구성원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억압과 탄압의 방식으로 다스리는 경우에도 구성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두려움에 그 지배 권력을 받아들이게 되죠. 독재자들은 절대적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유와 생명, 재산을 함부로 다루면서 시민들을 자신의 노예로 만듭니다. 독재자가 이러지 않은 적이 없고 이런 행위를 하면 독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배 권력이 억압과 탄압, 공포의 정치를 한다면 이런 지배 권력과 조국이라는 개념을 동일시하면서 구성원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까요? 그래서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독재 국가의 경우 그 국가를 운영하는 독재 권력과 그 국가의 인민들을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구성원들의 자유의지를 말살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지배 권력과 조국이라는 개념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나의 조국이 구성원들의 자유, 재산, 생명을 보호하는 정부가 운영하고 있다면 그런 정부를 지지해야 하고 그런 조국은 소중한 것이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하겠죠. 중국은 일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중국을 통치하고 있는 정부가 곧 조국이라고 인식합니다. 그 정부가 없으면 조국도 없다는 논리죠. 이런 논리는 일당 독재 국가 또는 1인 독재 국가에서도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현재 지구상의 악명 높은 북한도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수령을 위해 총폭탄이 되라고 인민들을 세뇌합니다.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조국이 소중한 이유,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조국이 구성원들의 자유, 재산, 생명을 보호해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개 경제가 발전하고 인민들의 삶이 풍족했던 시대를 보면 백성들은 일상에서 자유를 누렸고 가진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조국이 구성원들의 자유를 유린하고 사유재산을 함부로 대하고 생명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을 가한다면 그런 정부 권력은 빨리 종식되는 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요? 조국이 소중하기 때문에 무조건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절대적인 명제가 아니라 그 반대로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롭고 행복한 삶, 능력껏 일하고 재산을 일구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대대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정부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절대적인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